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소통실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종합민원소통실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교섭 민원소통 담당입니다. 이미숙 농립축산업업 특위 담당입니다. 양희찬 감사법무 담당입니다. 안경자 민원 원스톱 담당입니다. 함호섭 개발행위 담당입니다. 정영희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소통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목표와 전략 및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소통실 일반 현황으로 정현원 현황, 담당별 주요 업무, 역점 추진 업무는 보고서로 가름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목표와 전략 및 방향도 보고서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국민감독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입니다. 첫 번째, 국민소통의 날 내신용으로 민원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에 매월 2회 실시하던 국민소통의 날을 상담이 이제 점차 줄어들어서 매월 1회, 셋째 주 수요일 날 실시하고 보완책으로 올해는 국민소통 콘서트를 개최 운영해 보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및 민원신고 전용전화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민원 처리와 신속한 주민 불편 해소로 구매 삶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민원 신고 전용 전화, 민원 신고 전용 전화도 함께 운영하여 생활 불편 신속 해결로 안전한 지역 만들기 및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기동 처리반 전용 전화를 보다 주민들이 쉽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빨리 처리해가지고 빨리 7이라는 전화번호를 올해부터 변경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충민원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강화입니다.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과 서면,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민원 창구 운영으로 주민의 고충을 수렴하고 신속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는 등 신속한 고충민원 처리로 행정 신뢰성 제고와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직원 교육 강화로 다양한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넷째, 고품격 민원 행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섬기는 수요자 중심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야간 민원실 운영, 셀프 민원실 운영, 민원 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일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스피드업 업무 처리로 고객 만족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운영, 민원 완스톱 처리 등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행복민원실 해피존 운영입니다. 감성 및 건강 충전 민원실 운영, 노약자 및 장애 등을 위해 민원실의 쾌락한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신속하고 적법한 인허가와 토지 난개발 억제 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토지개발 관련 인허가는 공정 신속한 허가로 주민생활터전 마련 및 소득증대 도모에 기여토록 하고 불법행위 사전 홍보와 사후 단속 확행으로 지역개발 환경 보호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합리한 농정제도 개선과 소통하는 농정정책 실현입니다. 먼저 농림축산업 특별위원회 내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운영하면서 농정 관련 제도나 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농민과 행정가의 소통 구현에 가까이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둘째, 군수와 함께 농업 토크 콘서트 운영입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토크 콘서트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업인과의 소통의 장 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운영 횟수는 하반기 농한기를 기회로 실시할 예정이며 문화공연, 농업 관련 강연, 토론, 건의사항 수렴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공직기관 확립 및 예방 감사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서 업무 진단 및 사전 예방과 청백리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 낭비 및 공직비리 사전 차단을 실시하고 올해는 강원도 수감 감사가 9월 예정되어 있어 수감 준비에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직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화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산 등록 공개, 선물 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통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정기 및 수시 재산 변동 신고를 확행하고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및 선물 신고제 상시 운영을 실시하며 청렴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셋째,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상위 법령 및 군정 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는 신속하게 재개정해 나가고 소송 및 행정쟁송은 적극 지원을 위해 행정쟁송 대응 능력을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고문 변호사를 활용하고 앞으로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 소송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법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양국은 의회 청사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 사업량이나 사업비 등 보고드린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완료하고 변경된 사업 내용으로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담 점유 변상금 부과라든가 필지별 면적 정정, 실제 경쟁 면적으로 대부계약, 보존 부적합지 매각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항공 촬영 용역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셋째, 본청 청사 종합정비 및 관리 추진입니다. 청사 종합정비는 테니스장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의회 청사 전환 및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순으로 의회 신축 공정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테니스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2층 필로티 구조로 추진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청 청사 관리는 노후 수도 배관 및 설비 교체 공사와 청사 방수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넷째, 공영차량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공영차량을 통합관리하여 직원들 이용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차량 유지 관리 및 절감 등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통합관리 차량은 19대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 처음 실시하는 만큼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최대의 효과를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실장님께서 아마 일선의 이제 행정을 좀 민원실이라고 하는 거를 좀 운영하다 보면
아마 불친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을 좀 많이 듣는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 의원은 조금 그 방법을 좀 달리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이 하는 건 아니지만, 주 업무를 보는 그 일선 민원인이 일단은 우리가 뽑아서 그 업무를 하게끔 자리 배치를 할 때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있는 분이 있어야지 그래도 뭘 많이 하니까 민원인한테 상냥하게 할 수 있을 거고 또 개인적인 과정사나 주변 환경 등에 의해서 그 짜증이 민원인한테 가는 수도 있을 거고 또 다음엔 또 개인적인 어떤 성적이나 그런 성격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아마 행정에서 우리 인사할 때 이런 거를 좀 배려를 해주면 이게 좀 민원인들한테 어떤 그런 상냥하고 잘한다 이런 말이 나을 텐데 지금 이게 전문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책에 보여서 책으로 자기가 공부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민원인들한테 좀 상냥하지 못하다라는 객관적인 전면에 있는 모습이 있지만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뒷면에 이런 거를 정립해 주지 않으면 그전 분들이 가서 업무를 보지 않으면 그 역시도 우리 지평부에서 민원인들한테 상냥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에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실장님도 좀 본 의원의 말에 좀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민원 만족도 조사를 이제 매주 이제 하면서 매월 이제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저는 친절도는 좀 제일 좋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은 좀 떨어지는 게 민원실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각 과에서 이제 신규자라든가 이제 좀 단순 민원을 처리하는 분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전문성은 조금 부족한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배치를 신규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갖다 놓을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선에서 있으면 최소한 한 7급쯤 되는 분들이 가서 건축이나 산지, 농지, 건축 등 이런 거를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민원인들은 책 보면서 아저씨 여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안 된다고요. 환장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원은 운영에 있어서는 일선의 직접 주민을 상대하는 민원인은 신규나 이런 분들보다 6급이야 위에서 자리에서 할 일이 많으시니까 못 내려오겠지만 좀 7, 8급쯤 오래된 분들이 좀 이런 산지만 또 관련하는 분, 농지 관련하는 분, 건축하는 분, 지적하는 분 이런 분들이 가서 전방에 나가 있어야지 일선에 나가 있어야지 민원이 좀 잘 원활하게 되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시장님께서 아무래도 이런 문제도 재청정과 인사담당 부서랑 좀 협의를 좀 하셔서 이게 내부적인 것 또 국민들한테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한번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지금 건축이라든가 개발행위 그다음 원스톱 같은 경우는 개장전에 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관련 과들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의회가 신축하고 청사를 정비하면 종합민원실도 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실과소도 같이 배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게 운영 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 지적 드리겠습니다. 양구 어린이집 소송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지금 원고 측 소송명이 뭘로 했죠? 감사회장님 옆에 앉으셔서. 양구 어린이집 원장 선임 취소에 대한 소송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소송명이 그렇게 붙였어요? 그럼 주문은 뭡니까? 주문은 뭐로 돼 있어요? 주문이요?
소송을 하면 원고에 죄명이 있을 거고 그 원고가 주문하는 무슨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주문이 지금 요 사항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주관적으로 하다 아니 보니까 감사회장님이 이걸 지금 총괄하진 않나? 저희는 이제 그 소송 결과 위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1심하고 2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앞으로 상고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뭐 감사회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네. 1, 2, 3차의 소송을 하면 이 지금 우리 변호사 소송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저 파악이 됩니까? 감사계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있기로는 1차에서 550이고 2차에서 450 정도로 이렇게 그럼 진행하는 대법원 지금 마지막 선고는 그럼 그 900만 그거는 원에. 아직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이 넘어가겠네. 1,000만 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참 한심한 거죠. 자, 어쨌든 뭐 업무적 실수가 됐든 어쨌든 간에 재판에서 졌다는 얘기는 일단 위법한 사실이 피고 측에 있다, 우리 군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뭐 해서 법적인 대응을 했는데 그 소송비가 1000만 원이 들었다. 자, 그리고 패소가 했다. 패소를 했는데 원고 측이 주문이 지금 이제 잘못된 그 채용으로 내가 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승소를 했으니 나를 다시 그 어린이집 원장으로 채용해 달라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뭐 우민수 회장님이나 뭐 사회복지과나 또 우리 저 자치행정과의 인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나올 얘기겠지만 총괄적으로 이제 좀 들어주기도 하고 얘기하는 거죠. 부부님이 계시니까. 자, 그렇게 되면 채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문제는 이제 결과가 나와. 그 결과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대법원에 가서 뭐 특별한 나오고, 그게 없으면 들었다는 예. 제 생각에는 지금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공모를 해서 하는 절차로 가야 되지 그 사람은 다시 채용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자, 그러면 다시 채용을 한다라고 다시 이제 제2의 소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여기선 나름 승소를 해서 이 재판을 소송을 낸 거는 내가 불이익을 받아서 내 자리를 쫓겨났는데 이게 맞습니까? 했는데 졌단 말이죠. 자, 이걸 이긴 걸 근거로 나는 다시 원상복귀 내 자리로 가겠습니다라고 소송을 내면 또 소송에 임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지금 우리 방침은 네. 새로이 공고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네. 이 소송이 발생되기 전에 저분은 저렇게 잘라내고 다시 한 거랑 똑같은 또 제자리를 가는 거란 말이지. 지금 이제 그 사람 당사자 얘기를 봐서 지금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는 지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관련 부서가 어떤 방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채용 관계에 있어서 이제 임기가 다 되고 새로 채용하는 관계에서의 문제였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돌아간다면 다시 그 절차에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죠. 그 양반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우리 신철우 의원께서 이제 행정에 대해서 일방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이한테 발생되는 그 변호사비는 군비를 들여서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이나 행정 업무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자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예. 자, 반대로 네. 이러한 행위를 해서 법적으로 져서 1000만 원 이상의 양구 군비가 소송비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게 무슨 불의의 사고가 아니고 무슨 양구군 차량이 교통사고 같은 이런 불의의 사고가 아니고 행정적 실수로다가 법으로부터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받았을 때 발생한 이런 1000만 원 정도 이상의 변호사비가 발생될 만한 사안이 됐을 때는 이거는 역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책임 추궁할 수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그런 소송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싸워서 결국에 졌는데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변호사비 같은 거는 공직의 어떤 그런 적극성에 대해서 뭐 필요한 거는 부담 갖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거는 신철우 의원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반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좀 자라바시가 난감하실 텐데 네, 이런 문제가 있단 그분에 말이죠. 있어서는 뭐 이제 정도에 따라서는 책임을 그 담당 부서든 담당자든 일반의 책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저 야기찬 감사께서 이걸 이제 감사께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좀 잘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어쨌든 뭐 업무에 대해서 이제 소송은 뭐 이건 뭐 패소가 확실시 되는 건데 여기에 발생되는 이런 거는 앞으로 이런 인사나 이런 데서는 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달라는 얘기를 지금 끝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되겠습니까? 이게 실과소 물론 그 저기 저 감사기가 거기 있어서 실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거지만 예? 이런 거는 우리 저 감사 하는 데서도 감사 내용이 감사에서도 이런 걸 좀 어떤 좀 문화나 좀 해서 이런 일을 좀 할 수 있게 제재할 수 있거나 아주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그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시권 장치를 좀 만들길 바랍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신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서 내용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난해 군민 소통의 날 운영 결과를 이제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지난해 실적이죠? 예, 지금 추진 실적은 지난해 실적. 예. 뭐 상담 내용에는 뭐 제안 75건, 건의 163건, 민원 50건, 문의 32건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제 군수님이 이제 바쁘신 군정에도 그 주민 소통하는 날 또 직접 주민 친화적인 그런 행정을 또 펼치시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담 내용에 주된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보면은 그 상담 내용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제안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건의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뭐 민원도 있고, 문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는 분석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담 내용이 예, 어떤 제안하시는 분, 또 민원인이 네. 읍면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읍면장님에게 보고하고 또 실과장님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인가요, 이게? 뭐 읍면에다가 뭐 제안하거나 건의했던 것도 대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뭐 일부 이제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받아보면 되게 뭐 읍면이나 뭐 어디 안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건의를 했는데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오셔가고는 이제 군수님을 뵙다 보면은 아닌 내용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담 내용을 짚게 내다 보면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읍면장님께 해야 될 얘기도 그날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운영 실적을 보면은 네. 불과 59건 그리고 타기관으로 이전 뭐 2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체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해결되지 못할 건을 소통의 날 군수에게 전달해 가지고 해결됐다. 이거는 읍면장님들이나 실과소장님들이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걸 되게 했다든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제 그 가서 보면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읍면장님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복합 민원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걸쳐 있을 때 한쪽에서는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다른 쪽에서 같이 합해지면 또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읍면장이 보시는 견해하고 이제 실과소장들 이렇게 여러 명이 가다 보면은 그 거기서 합의점이 또 도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뭐 안 되는 걸 되게 한다거나 되는 거를 안 되게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그 자리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군수께서 지시하면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지금 아니잖아요. 말씀드리는 거는 읍면장이 해결할 거를 군수가 뭐 안 되는 거를 해결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읍면장이 해결할 건 읍면장이 해결하는데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군수님한테 하소연하러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것들은 읍면장이 안 되는데 되는 것들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읍면장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데 실과서랑 다 합쳤을 때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 그러니까 해결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해결해 나가는 게 보통 있는 일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담당 그 실과장님들의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그 본 의원이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만있어 보자. 우리 저 하모석 계장님이 지금 입고 오신 게 민원복이죠? 그 안에. 예, 작년 안에 있는 게 민원복 맞습니다. 안에 티셔츠. 안에 거. 예. 누가 봐도 저거 민원복이라고 단체복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예, 물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민원복 선택에 폭이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늘려서라도 좀 민원복다운 민원복을 좀 구입해라 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체복이 주는 그 민원인들의 신뢰감 그리고 또 단체복을 그 민원복을 입었을 때 또 직원들의 그 책임감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도 저도 동감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저 이미숙 계장님이 입고 계신 그런 슈트 뭐라 그러지? 그런 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네. 누가 알겠습니다. 봐도 또 냉난방 시설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여름철에 네. 땀도 많이 나고 그래갖고 수시로 뭐 계속 일주일 동안 입고 수 없기 때문에 좀 갈아입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참작을 해서 저희가 그 단체복을 좀 하고 이렇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단체복 민원복 지원이지 이건 피복비 개인 피복비 지원이 아닙니다. 예, 아니. 예. 예. 그리고 어제 그 읍사무소 업무보고 때 읍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읍면 그리고 종합민원실의 그 컴퓨터 모니터로 인해서 민원인과 직원과의 소통이 좀 원활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그거 좀 대안을 좀 찾아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것도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21쪽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 우리 조동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예. 그 상위 법령 그 군정 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 신속 재개정이 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자치법규들 폐지하거나 개정 전수 검토하셔가지고 네. 예, 신속하게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청사 관리에 관련된 문제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양구에는 그 뭐 타 자치단체에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양구는 그 시설들이 많습니다. 예. 예. 실과소별 우리 전기료 연간 전기료가 네. 2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에너지 절감에 대한 대책을 우리 종합민원 소통실장님께서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질의 좀 드려봅니다. 과거에 기조실에서 했었나? 그 에너지 절감에 대한 제한 공모 한 10년 됐죠. 뭐 등을 뭐 하나를 끈다든가, 뭐 고효율 저비용 무슨 등을 바꾼다든가, 뭐 또 야간 근무할 때 한쪽
만 불을 켜놓고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제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기능들이 좋은 그 필름, 단연 필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해가지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금 21억 3천만 원 10%만 절감을 해도 이제 아주 활용도가 높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뭐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일반 재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 청사를 관리하는데 예. 저희 청사부터 어떻게 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 있는지 지금 한번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 다른 시설에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실로님 질하십시오. 네, 우여림 의원님 질하십시오. 네, 오예림 의원입니다. 지금 그 힐링하우스에서 네, 예, 황강리 가는 부분 거기에 보면 지하 차도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 거리가 이렇게 이제 좀 거리도 조금 길고 또 차도 교차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 도로인데 예. 이쪽으로 보면은 그 가로등이 없어서 밤에 엄청 컴컴해요. 근데 그 황강리 사시는 분들이 참 착하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안 넣고 계시는 거 보면 예. 착하신 분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여러 번 이거를 좀 느꼈는데 네, 지금 이 평화지역 발전과에 문의를 해야 되나 했더니 또 이쪽으로 가로등 업무가 또 뭐 이렇게 이관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저희 부서에서 이제 그 가로등이 읍면에서도 관리하고 실과서 뭐 시설에서도 관리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말부터 이제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지 같은 데 가로등이 좀 고장난 거 있으면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건 좀 고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저 읍면 연천수망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로등이 없는 지역은 이제 각 그 구간마다 사업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거를 뭐 건의를 받아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거리상으로 봐갖고 네, 면에 이 예산으로는 아마 그렇게 큰 공사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도로 길이가 조금 길은 데다가 마을하고 좀 떨어져 있고 또 여기는 지하 차도입니다. 예, 지하 차도라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나가는 그 지하 차도에 한번 가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을하고 거리도 있고 해서 아마 면 단위 예산 갖고는 예, 지금 거기 면 단위 예산 가로등을 갖고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 예. 도로를 그때 개설했을 때 뭐 부서가 사업 부서가 예. 있고 뭐 그 부서마다 이제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부서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내용. 예. 그래서 보면은 저는 여기를 좀 몇 번을 지나다니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도 네네. 어떻게 그분들이 민원을 이런 거를 제기를 안 하셨나 생각을 좀 하면서 다녔는데 또 제가 그저께 또 지나가면서 보니까 역시 또 위험도가 있어요. 예, 그 지하철도가 이렇게 또 휘어져서 교통사고의 그 위험도도 있는 데다가 그 마을에 다니는 분들이 다 차만 승용차나 뭐 자가용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시내 왔다가 또 뭐 자전거를 이용할 수도 있어서 밤길이 매우 위험해서 이런 부분은 좀 예, 현장 주민, 확인해가지고요. 주민 안전을 위해서 예, 좀 그 예산 제가 알기로는 그 넣으셔서 안전거석 저도 도로 개설하는 걸로 알고 예, 예. 있거든요. 그쪽 부서하고 이제 협의해가지고 네.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뭐 물론 뭐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한번 점검 좀 하셔서 예, 네, 좀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실로님, 예, 박기남 의원님 질하십시오. 박근혜입니다. 그 보고서 23쪽에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조침이 되는데 여기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 예. 옆에 군유지가 뭐 한 100평이라든가 200평 이렇게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매각을 하고 싶다. 네. 그랬을 때 이 매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매입을 하고 싶다. 매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그 저희가 지금 이제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해안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서도 나와 있지만 그 보존 부족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매입 요건이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근데 사업 부지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힘들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는 올해 이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금액 단위가 네. 뭐 그냥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공개 매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지금 그 지명 경쟁 입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지 같은 경우 인접해 있는 분이 있는데 뭐 자기 땅이 있는데 딴 사람한테 팔면 또 그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인접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좀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접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제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초과돼서 예. 전국적으로다가 매각을 신청을 해서 공개 매각을 해서 거기서 입찰된 자가 그 땅을 살 수 있다 이러니까 실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데 어딘지는 현장을 확인을 해보고 만약 건의가 들어오면 아니면 또 저희가 지금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명경기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수입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안전건설가 소관이다, 뭐 생태산림가 소관이라서 예. 국가에다 문의를 해서 뭐 답을 주겠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가서 네. 내가 뭐 경작하는데 그 옆에 한 300평이 있어서 이거 매입을 하고 싶다. 근데 지금 무단 거기가 이제 뭐 아무것도 안 심어서 그냥 공유돼 있는데 네. 이거 좀 매입을 하고 싶었다 그랬는데 갔더니 뭐 이게 안전건설가 소관이다. 그래서 아, 그러면- 안전건설가에다 문의를 해서 뭐 답을 주겠습니다. 이러는데 네. 답이 민원인들은 이제 답이 안 온다. 이게 뭐 6개월이 지나고 이러지도 않아서 좀 자기네는 좀 많이 소외를 간다.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재산 공유자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네. 그 공유자 관리는 여기서 하는데 또 뭐 안전건설과에서도 같이 관리가 되고 지금 보면은 그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자기네 사업 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재산들이거든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이제 그 사업부서에 필요 없는 재산, 일반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라면 안전건설과에는 그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면서 혹시 차후에 거기 사업 부지로 활용을 할 계획이 있으면 매각이 안 되거든요. 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를 민원 제기했을 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네. 답변이 이제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 그거는 저희도 이제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실과서에다 좀 전파를 해서 민원인에게 답변이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안 오니까 민원 넣은 사람들은 답답해서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차후에 저희가 한번 보고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철희 의원님. 예, 우리 박근혜 의원께서 질의하시니까 좀 궁금증이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행정재산은 지금 실과소에 담당하고 있는 데서 필요성 여부가 일단 의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거를 일반 재산으로 넘겨서 관제계에서 관제를 해서 예. 이제 하는 건데 예, 지금 이제 아까 뭐 3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네, 예, 자 방법이 말이죠. 양구군청 땅이 특정 지역에 특정 필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논이나 밭이. 예, 예, 이런 거는 뭐 공개 매각을 금액 이상은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집 안에 건축물 안에 울타리 안에 예. 집 뒤단 뭐 여러 가지 내 집 옆에 있는 시설물 땅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위치가 좋고 어쩌면 3천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감정평가를 하면 네, 그 감정평가에 준용해서 이거는 공개 입찰이냐 아니면 수의계약권이냐를 판단할 텐데 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 이제 집 옆에 있는 땅들, 울타리 안에 있는 땅들 예, 예, 예. 이런 게
이 상위법에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우리 이제 조례나 우리 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법은 없는지 지금 그게 문제지.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요.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수익의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금액에 상관없이. 예, 금액에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명 경쟁 입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은 다 아닌데 둘이 인접해 있거나 그때 두 사람에 의해서 되는 거고 집 안에 이제 그런 얘기 네. 이렇게 되겠죠. 네. 내가 점용을 하고 있는데 내 인근 토지 옆집에 사람이 있으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이쪽 사람한테 의중을 물어서 이쪽이 난 뭐 상관할 게 없다. 예. 이렇게 되면 그냥 일반 매각이 되고 예. 둘이 상대방이 서로 싸우겠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된다고 치는데 금액에 상관없는 건 뭐 확실합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틀려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집 안에 그렇죠. 내 뭐 땅의 뒤라 가운데 다리, 있는데 예, 딴 사람한테 예. 준다거나 그런 거는 아마 그분한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이 별도의 토지 잘 정비된 농지가 있었는데 임대료를 내고 썼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수혜가 간다는 것은 이건 수혜지만 공개 매각에서 코스트 금액이 높아져서 분비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뭐 당연히 공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집 옆에 내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이 군 땅, 하천 땅 뭐 이렇게. 예. 그런데 그런 거는 적이 없다. 예. 가격에 무슨 뭐 크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실은 안 계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당부해 말. 먼저 우리 테니스장의 주차장 준비하셨죠? 지금 주차 대수가 한 50여 대 됩니까? 45대. 네, 그 되죠. 지금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주차를 지금 어디에 지금 거의 하죠? 지금 이제 군청 우리 정문 앞에 정문 거기도 지금 매력분 꽉 차 있던데 민원인 어디다 합니까? 지금 테니스장도 꽉 차 있고. 예, 저희가 당초에 이제 주차 시설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의회 신축 건물 이 자리에도 지금 주차면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테니스장도 만들었는데 어디서 나온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니스장도 보고 드렸듯이 이제 2층으로 이제 주차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최소한 90대 이상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 실장님, 제가 이제 저는 뭐 차를 잘 안 가지고 다니는데 아침마다 이제 오다 보면 테니스장도 꽉 차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주차장을 준비하는 거는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직원분들이 이제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시면 직원들 먼저 이게 주차가 되고 민원인들은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든 테니스장의 주차 공간이나 군청 정문 앞에는 직원분들은 주차를 가능한 좀 배제하는 게 지금 저희들 지금 어떻든 간에 테니스장이 저희들 주차장이 또 확보되기 전에는 공무원분들 출근할 때는 테니스장에 있는 주차는 가능한 한 좀 비워두시는 게 민원인들을 위해서 올바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거의 민원인들이 오셔도 제가 봐 계속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니스장에 있는 주차장은 가능한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비워두시고 저 농기센터나 지금 우리 의회 청사 짓는 그 공간을 활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직원분들 읍내 계신 분들은 가능한 좀 걸어 다니셔도 돼요, 진짜. 다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읍내 가차원 한 5분 거리는 차 놔두고 그냥 걸어 다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우리 직원분들이 어떤 행정에서 좀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차원 거리에 지금 여름 되면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하는데 너무 차량에 의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위해서는 지금 주차장 확보된 공간은 좀 이렇게 비워두셔서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두 가지 마지막으로 좀 우리 군과 민원인들과의 소송에 있어서 우리 양구군으로부터 민원인들이나 우리 주민들로 인해서 소송이 이제 걸려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인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 양구군의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지만 무분별하게 저희들 민원인들과의 어떤 정쟁을 벌인다는 자체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계속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실과장님들한테 업무에 대한 이제 권한을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지금 막 민감하게 지금 이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과장님들의 권한이 좀 이제 군수님의 권한을 이제 실과장님들 배려를 했기 때문에 업무를 하시는데 이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군과 우리 민원인들 간에 소송이 벌려져서 예를 들어서 군이 패소를 했을 때 민원인들로부터 군에 대한 어떤 그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정말 신중을 기해서 좀 소송에 대한 거는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